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 강의가 라이브로 하기로 했지만 팟캐스트로서 뭐가 잘 안 돼요. 작동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한 걸 녹음으로 올릴 테니까 이해를 부탁합니다. 자, 리딩, 토픽 마킹 테스트, 리딩, 토픽 상급, 4급 레벨이 되겠습니다. 1번,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를 분석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읽고 나서 생활 방식을 분석하여, 사회 환경을 분석하여, 미래 전망을 분석하여,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이렇게 하면 전부가 답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끼워 맞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리딩 실력, 이 영어를 하든 한국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리딩이라는 거는 결국은 리딩 플러스 컴프리헨션, 이 컴프리헨션이 돼야 됩니다. 즉 읽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는 방법이 뭐냐? 제가 인터미디어 리딩 강의하면서 올리는 거 있죠. 매주 금요일입니까? 그래서 강조를 하지만은 항상 글을 읽을 때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나? 즉 토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뭔데? 새로운 직업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직업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 직업 선택이 뭔데? 직업 선택을 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토픽은 직업 선택.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는 직업 선택의 고려사항입니다. 뭘 고려하는데?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야 되고, 또한이라고 했죠. 또한 이 말은 영어로 also입니다. in addition입니다. addition이 뭔데? 첨가되는 거죠. 그 첨가를 하려면 뭘 첨가를 하는데? 를 분석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발휘할 분야. 언제? 미래에. 알겠죠? 그럼 답이 나왔잖아.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미래 전망을 분석해서, 이게 개인의 적성, 흥미, 미래 전망을 분석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오늘의 뭡니까? 이야기의 거리입니다. 돼, 안 돼? 되죠? 답 3번.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토픽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메인 아이디어는 식물을 잘 키우는 거. How to make the flower grow well, or how well grow well, right? 온도와 속도, 습도,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건 중요하다. 특히 햇빛, 온도, 습도, 햇빛, 맞죠? 애 장소에 두면 식물의 성장이 더 좋아진다. 뭐고? 이거 또한 햇빛이죠. 또한 뭡니까? 첨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또한 여기 나와 있네. 돼, 안 돼? 되죠? 이렇게 분석적으로 자꾸 연습하는 게 리딩 컴프리헨션의 목적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하면 실력이 한계가 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해봐서 합니다. 한국어도 똑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보호.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선호한다. 즉 이거와 이거는 뭡니까?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하는 거니까 뭡니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아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동시에
친환경 제품을 선호한다. 여러분들 아리까리 할 거야. 심지어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여기서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환경보호를 하는데 환경보호에서 일회용품을 줄이면서 친환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럼 일회용품 줄이는 거와 친환경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데? 에이? 요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친환경을 줄이면서 동시에 이걸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이해 안 될 거야. 제 강의가 특히 빠르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말의 속도에 내 말을 듣고 한국말 이해하면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야. 왜? 내 발음 안 좋아. 사투리 억양 세. 에이? 근데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한다? 대단한 실력이야. 알겠죠? 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똑같습니다. 아무리 문장이 길든 짧든 무엇을 말하려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최근 한 도시에서 전기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전기 자전거 대여 서비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그렇겠죠.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전거 주인도 자기 자전거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겠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맞지 않는 거. 전기자전거 대여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 빙고. 전기자전거 서비스는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빙고. 전기자전거는 모든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 서비스는 최근에 시작되었다. 최근 한 도시에서, 한 도시,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죠? One city, a city.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아니죠. 지금 아는 걸 고르는 겁니다. 이건 항상 명심해야 돼. 기술적인 문제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 한다. 상식이죠.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두 가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if you keeping exercising, one, your health can be better. Second one, less stress. 오케이?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이 건강에 좋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이 글에서 언급된 사항은 아니죠. 그런 게 있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 상태를 개선한다. 빙고. 됐죠?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많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관객들에게 큰 감동.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주인공의 용기와 희생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Yes. 영화는 주인공의 희생을 다룬다. 용기와 희생을 보여준다. possible. 관객들은 이 영화를 감동적으로 보고 있다. 감동을 주고 있다. 감동받겠죠.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큰 인기가 없다. 아마 큰 감동을 주는 거로 봐서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답은 4번. 자, 다음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이번에는 고르는 겁니다. 한 도시는 최근 도시 내 공원 면적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원 주변의 환경이 개선되었고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도 높아졌다. 공원 내 면적을 늘리는 정책으로 인해서 환경 개선, 생활 만족도 향상. 맞죠? 공원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이 불만을 표현했다. 공원이 늘어났죠. 공원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꼈다. 맞죠? 정답. 공원 주변의 환경은 변화가 없었다. 늘리는 정책을 했고, 공원 정책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만족도 높이고 환경이 개선됐으니까 반대 말이죠. 최근 설문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 현지 음식을 가장 기대한다고 답했다. 현지 음식. 특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현지 음식과 다양한 문화. 현지 음식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다. 현지 음식은 여행의 주요 매력 중 하나다. 맞겠죠? 사람들은 여행 중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여행에서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졸려? 졸려? 라이브라면 이렇게 내가 좀 더 액티브하지 싶은데 내용 자체도 길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죠. 전문가들은 수면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수면의 질.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This article is about me. 저는 잠 하나는 정말 잘 잡니다. 음식 하나는 정말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 하나는 정말 꾸준하게 합니다. 세 가지를 다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쌩쌩하잖아. 그죠? 수면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면역력은 수면과 관계가 있다. 면역력이 증가되니까 수면의 질이 좋으면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높인다. 스트레스는 수면 시간과도 연관이 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다 틀린 이야기고 3번이 맞는 말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드디어 이제는 뭡니까? 내용이 슬슬 길어집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꼭 그 한국 노래 같습니다. 하늘에 구름 떠가네 빨간 입맞춤도 하늘이 구름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So here, 구름과 사람의 감정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일기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름의 모양과 움직임을 통해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름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름이 많을 때는 햇빛을 반사해 지구를 시원하게 하고 구름이 적을 때는 더 많은 햇빛이 지구에 도달합니다. 퀘스천,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는 뭡니까? 가장 흔히 사용한 단어가 뭐야? 그렇지, 구름이야, 구름. 구름입니다, 구름. 구름이 메인, 이게 토픽입니다, 토픽. 그럼 구름이 어쨌다는 건데? 그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구름이 어쨌다는 건데, 구름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구름의 역할. 맞죠? 구름은 어떤 역할을 한다? 일기예보에서 중요하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고, 온도도 조절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구름의 역할. 이게 뭡니까?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 끝난 거야. 찾기 쉬운 거야. 구름의 역할에 대해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거는 쉬운 거죠. 구름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한다. 맞죠? 구름은 날씨 예측에 도움이 된다가 맞죠? 구름이 적을수록 지구는 시원해진다. 구름이 적을수록 지구는 더워지죠. 여러분, 야, 구름이 없어지니까 덥네. 아이고, 덥더만 구름이 좀 있으니까 시원하네. 제가 수영을 좋아하는데 구름이 없으면 수영할 때 제 이마가 타는 느낌이 납니다. 물속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죠. 구름이 많을수록 지구는 시원해집니다. 구름은 햇빛을 흡수하죠. 이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윗글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구름의 역할. 맞죠? 구름의 모양에 따른 분류야 아닙니다. 구름의 아름다움과 역할. 역할은 맞는데 아름다움이란 말을 듣습니다. 그죠? 구름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려면 수증기가 증발을 해서 이런 말이 아니죠. 구름이 날씨에 미치는 영향, 즉 구름의 역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구름은 지구를 더 시원하게 한다. 맞죠? 틀렸고. 구름은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맞고. 구름은 날씨와 상관이 있다. 구름은 햇빛을 지구로 차단을 해주죠. 그러니까 뭡니까? 답은 2번입니다. 됐죠? 넘어가자.
다양한 다음 글을 읽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다양한 취미 활동이 다양한 취미 활동이라는 토픽입니다. 개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취미가 주는 영향이죠. 취미 활동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신체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운동이나 음악과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취미 활동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답.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취미 활동을 늘려야 된다. 됐죠? 이렇게 찾으면 문제도 쉬운 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거. 두려워 마, 어려워 마, 나를 따라와, follow me. 오케이? 한 실험에서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푸는 과정을 비교했을 때 조용한 환경에서 문제를 푼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져 성과가 낮았다. 실험입니다. 실험. 어떤 실험? 환경과 문제 푸는 능력이죠. 문제를 푸는 능력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제는 환경이 문제 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딱 나오잖아. 나오잖아. 신기해? 안 신기해? 여러분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나만 믿고 따라와! 넘어갑니다. 최근 도서관에서는 전자책 서비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도 전자책 서비스. 독자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책을 읽을 수 있어 편리함을 느낀다.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저렴하며 공간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 글에 맞지 않는 것은 전자책은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맞죠? 전자책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제공된다. 맞죠?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싸다. 전자책은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 있다. 맞죠? 답은 이게 답이 아닙니다. 이게 답이죠. 내용이 맞지 않는 거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는 말을 고르십시오. 우리 회사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한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직원 사기. 이러한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할 뿐만 아니라 as well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회사죠. 맞죠? 그럼 사기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했으니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면 안 맞습니다. 이미 뭡니까? 스트레스 해소라는 것 자체가 벌써 건강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는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막상 시험 치면 현장에서 시간은 탁탁 가는데 여러분들은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게 되는데 스트레스 해소라고 이렇게 미리 건강 관련이 나왔기 때문에 건강은 이제는 놓으면 안 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니까 첨가가 맞지만은 그 내용 효과 주는 어떤 좋은 장점 이거 또 어떤 장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정보 처리와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공하여 뭐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기술인데 특히 인공지능은 여러분 정보 처리와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공하여 그러면 경제적 불균형과 불균형과 정보 처리 문제 해결과는 관계가 없죠. 업무 효율성을 개선 맞죠. 결국은 뭔데 인공지능을 정보 처리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은 다 뭐와 관련되는 겁니까? 업무와 관련되는 겁니다. 맞죠? 농업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산업이다. 최근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미안합니다. 전통적인 농업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최근에라고 했죠. 전통적인 거는 과거서부터 쭉 오는 거니까
전통적인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답은 뭐다? 결국 안에 있는 겁니다. 내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이나 그런 걸 덤비면 안 되고 이 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보니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과 관련된 게 나야 되겠네요. 환경변화니까 뭡니까? 신환경적인 농업기술이 주목받고 있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 농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농업의 어떤 부분을 환경변화로 인해서 어떤 기술, 농업기술, 어떤 농업기술, 환경과 관련된 농업기술, 친환경적인 기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글을 읽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here there are some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더 뛰어나다고 한다. 아침 식사는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아침 식사는 건강과 관계가 있죠. 여기에서는 그 직접적인 언급은 없더라도 건강과 관련된다라는 말은 없어도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답을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아침을 먹지 않아도 기억력이 좋아진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아침 식사는 기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플라스틱은 안 돼! 쓰지 마! 아니, 시원합니다. Sorry. 다회용 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 오염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면 환경단체는 플라스틱 사용을 권장한다? No. 다회용 용기 사용을 하라고 했죠. 플라스틱 아닙니다. 다회용 용기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Yes. 플라스틱 쓰레기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틀렸고. 다회용 용기는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겠죠. 답은 2번. 여행은 여행을 떠나요. Do you know the song? No echo. Oh, no live. I'm sorry.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여행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맞죠?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다. 여행은 삶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빙고. 여행을 통해 문화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죠? 새로운 시각을 얻으려면 여행을 해봐야 되죠. 다음을 읽고 주제를 고르십시오. 주제. 여러분, 주제를 고르기 전에 항상 먼저 뭘 생각해라? 주제는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주제를 찾기 전에 항상 뭘 찾아라? 토픽을 찾아라. 토픽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 딱 보니까 뭡니까? 토픽은 채식주의가 되는 겁니다. 채식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채식은 건강을 개선, 환경을 보호, 또한 동물복지 해결. 어떤 점이야? 좋은 점이야, 나쁜 점이야? 좋은 점이지. 그럼 답은 묻고 2번. 나와. 넣어줘. 쉬운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스마트폰 사용. 이 토픽이야. 디지털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 스마트폰 사용이 뭔데 디지털 중독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수면 부족, 스트레스 증가, 사회적인 고립 등 다양한 문제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뭐다? 디지털 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좋은 점은 없네, 아예. 자, 24.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전략과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가 뭡니까?
탑픽이 되는 겁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다 뭡니까? 재생 가능 에너지죠. 그런데 에너지 전략과 환경 보호를 위해라고 했죠. 즉, 탑픽이 뭔데?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어쩌겠다는 건데, 에너지 전략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다는 거죠. 이게 답이 뭐가 됩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호. 25번, 26번, 27번.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쇼핑. 여러분,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다? 탑픽은 온라인 쇼핑입니다. 한번 보자. 편리함과 시간 절약이라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며 온라인 쇼핑의 비중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이 말이죠. 이러한 온라인 쇼핑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즉 온라인 쇼핑의 단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네요. 소비자는 실제로 상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 또한 반품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맞죠? 반품 절차도 오래 걸리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전문가들은 온라인 쇼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자, 여기에 단점이 나왔지만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가상으로 상품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가구를 구매할 때 가상의 공간에 해당 가구를 배치해 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매 결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고 온라인 쇼핑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온라인 쇼핑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이 글에서 제시한 온라인 쇼핑의 단점은 상품 가격이 높다.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그렇죠?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전문가들이 제안한 해결 방법을 알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소비자 리뷰를 강화한다. 가상 체험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뭐였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 배경과 그 다음에 단점과 약간 해결책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찾을 수 있겠죠?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온라인 쇼핑의 어떤 부분, 어떤 단점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점까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힘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건강정보, 오늘의 탑픽은 건강정보, 딱 읽는 순간 뭘 말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 딱 알아야 돼. 건강정보가 어쨌다는 건데, 그걸 좀 보자.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때때로 잘못된 경우도 있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이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보도된 후, 해당 상품의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연구에서 그 음식이 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혼란을 느낀다. 이 미디어를 통한 건강 정보의 오류다, 오류. 그죠?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 특히 정보를 제공할 때는 해당 연구가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수행되었는지, 연구 결과가 충분히 검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맞죠? 카드라, 우리 한국말로 카드라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소비자 스스로도 비판적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까? 이런 겁니다. 미디어에서 보도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출처를 비교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제시한 문제점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건강 정보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미디어의 정보가 항상 신뢰할 만하다. 소비자들의 건강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건강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건강 정보는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만 제공한다. 안 그런 경우도 많죠? 답은 3번.
이거에서 전문가들이 강조한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소비자가 정보를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 미디어에서 건강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 음식을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야 한다. 연구 결과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 스스로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죠?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는 것은 건강 정보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방법. 맞죠? 건강 정보라는 토픽에 대해서 뭐다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어려워, 쉬워? 어려워? 지겨워? 할만해? 따라오세요. 상급 4급이면 그래도 bye bye, see you. Today I'm sorry again. Good job, bro.